안녕하십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일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빌바오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발표 순서는 빌바오 도시재생 개요, 도시재생 전략, 시사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전 빌바오 도시재생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바오 도시 재생 개요입니다. 빌바오 지역개관입니다. 스페인 북쪽에 위치한 빌바오는 인구 약 85만 명으로 규모 면에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에 이어 스페인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산업지역 중 하나로 과거 영국과 프랑스와의 교역 항구였으며 산업화 초기 광업, 철강업, 조선업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문화적 요소 도입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재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산업화 초기 광업, 철강업, 조선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195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빌바오의 지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철강자원의 고갈과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중공업의 위축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는 산업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30%까지 치솟으며 침체의 늪에 빠졌고 결국 공업지역의 슬럼화와 그동안의 무계획적 도심 개발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구겐하임 박물관 건립은 물론 노후한 산업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능력배가, 공항 재단장, 도심철도 건설, 인도교 건설, 강변지역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에 위한 대규모 도시 개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빌바오 효과로 알려진 도시 재생의 실현 및 극대화로 문화와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부흥이 본격화되었고 도시 재생의 장기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스페인 빌바오는 다음 주요 세 가지 이유로 절망적인 도시로 쇠퇴합니다. 첫째, 극심한 실업률입니다. 주력 산업인 광산과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전체 실업률은 30%까지 달하게 됩니다. 둘째,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바스크 지역이 자치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폭동과 테러로 인해 심각한 도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셋째, 1983년 대홍수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탈공업화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빌바오 도시재생 개발 주체입니다. 빌바오시 도시재생에 있어 핵심적 거버넌스는 빌바오리아 2000과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입니다. 빌바오리아 2000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스크주 정부가 50%씩 투자해 세운 개발공사로 빌바오시의 도시 재건과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실행하며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은 바스크 지역 130여 개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입니다. 공기업, 사기업 전문가가 합심해 도시재생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도시재생의 운영 및 재원 조달 현황입니다. 빌바오리아 2000의 파트너들이 토지 개발에 투자하면서 지분이나 사용권을 민간에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이때 발생한 수익은 다시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공적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에 버려진 땅을 호텔이나 주택단지로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고 분양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재개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시민운동장, 다리, 전철과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개요입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총 7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 및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빌바오는 최소한의 개발을 목표로 네르비온 강을 도시재생의 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게나임 미술관을 네르비온 강 주변에 유치하고 강 주변의 거리환경 정비 사업과 강과 인접해 있는 아반도이빠라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의 재생을 추구하였습니다. 도시 활성화 전략은 수변과 문화시설 및 건축물 연계, 수변 지역을 사람 중심의 터전으로 변화, 교통체계 정비 및 새로운 인프라 구축, 수변과 연계한 지속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바스크 정부는 빌바오 대도시권 재생을 위해 문화시설의 도입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단계적, 구역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빌바오시의 핵심 이슈 및 추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교통망 개선, 주거지 환경 개선, 기술인력 개발, 문화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많은 부분은 아반도이빠라, 바라칼도, 아메졸라 등 각 구역별로 차별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빌바오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는 네르비온 수변 공간 정비 및 오픈 스페이스 구축입니다. 빌바오는 도시의 핵심이 되는 공간에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을 되살리고자 했으며 이러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가장 핵심적 공간은 네르비온 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르비온 강에 산책로를 만들고 잔디를 심고 보행자 교를 만들었습니다. 공장 폐수와 생활호수로 썩어가던 네르비온 강을 살리기 위해 빌바오리아 2000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버려졌던 동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공해와 먼지로 가득 찬 도시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새로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무려 17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빌바오는 네르비온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해 강변의 항만시설들을 철거하여 모두 네르비온 강하구 바닷가로 이전했으며 용도 변경과 택지 개발을 한 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퍼블릭 스페이스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17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두 번째는 교통개발 사업입니다. 네르비온강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바꾼 빌바오는 곧바로 기존에 있던 지하철을 정비하고 노선을 확충했으며 새로운 교통시설인 트램을 설치했습니다. 빌바오의 트램은 세계 최초 친환경 트램으로 네르비온 강 주변을 따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램 라인에 있는 녹지입니다. 트램 라인을 녹지로 설계함으로써 주변 기온이 일정 고도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트램 라인의 녹지는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빌바오시의 트램을 활용한 교통개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세 번째는 구게나임 미술관 유치입니다. 빌바오는 세계적인 미술재단 구게나임, 건축계의 거장 프랭크 게리와 공동작업을 통해 구겨진 종이더미 형태의 독특한 미술관을 선보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공사비 1억 5천만 달러에 2만 4천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 1만 1천 평방미터의 규모입니다. 첫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세계적인 명소이며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인기 여행지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아닌 빌바오 시민들이 쉬고 먹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할 때부터 시민공간으로서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빌바오 도시재생사업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바오의 교량입니다. 먼저 비스카야 다리는 설계될 당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배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화물까지도 모두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 결과물로 케이블에 매달린 곤돌라를 이용하여 사람과 동시에 운반하는 세계 최초의 다리입니다. 수비수리 다리는 빌바오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보 전용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도시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 설계 철학을 반영하며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빌바오의 특색 있는 교량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데 기여하며 빌바오 시민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두 번째로 아스쿠나 센트로아입니다. 빌바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과거 아론디가 빌바오라는 이름의 와인 보관 창고이자 와인 거래소로 사용되다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빌바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관하여 프랑스 건축가 필립 스탁에 의해 재건축되었고 2010년 지금의 시민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빌바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반도이바라는 스페인 빌바오시의 아반도 지역에 위치한 강어귀 인근의 지역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탈산업화 과정을 겪은 이후 아반도이바라는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기에 도시재생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로사울의 섬 개발입니다. 소로사울의 섬은 1970년대부터 철강, 조선업 위기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폐공장과 철제 창고가 늘어서 있던 2.5km 길이의 기다란 섬이 현재 첨단 산업단지, 스마트시티로의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25%의 개발을 마쳤고 50%는 협상 완료 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로사울의 섬 개발은 빌바오의 도시 재생 철학을 반영하여 과거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빌바오 도시재생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먼저 빌바오 도시재생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유사 사례를 통해 빌바오 도시재생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빌바오 도시재생의 핵심 성공 요인은 크게 7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 접근입니다.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재생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도심 강변의 항만시설을 이전하여 개발 공지를 확보하고 용도 변경과 택지 개발 후 민간에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도시재생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바스크주에서 거둔 지역 세금의 90%를 도시재생의 주요 재원으로 확보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 30과 빌바오리아 2000이라는 두 개의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중 거버넌스 체제로 지속적인 도시재생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참여하여 빌바오시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정치적 합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바오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철학은 주민 중심 도시재생이었습니다. 보행로 확보, 노령층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도시 공간 연결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주민 중심 철학은 곧 빌바오 도시재생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와 생태의 조화에도 집중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강변의 생태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자체의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7가지 핵심 성공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공동의 리더십 추구입니다. 관과 민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빌바오에는 크게 2개의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바오리아 2000입니다. 이 2개의 공동위원회는 각각의 다른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서로 같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하면 주민 동의 과정이 없어도 바로 통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결정 후 설득의 정책 수행 방안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빌바오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주민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주민 100% 동의를 먼저 구하고 사업을 하려 했다면 지금의 빌바오는 없었을 겁니다. 빌바오 도시재생을 요약하자면 한때 잘 살던 도시 빌바오가 철강산업이 붕괴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문화관광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단순한 성공을 넘어 빛바랜 산업도시에서 화려한 문화도시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구겐하임 미술관의 개관은 빌바오라는 도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과거 불황으로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량 증가로 이어졌고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구도심 일대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관광 수입 증대입니다. 다만 구겐하임 미술관이 빌바오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탄생한 빌바오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산업의 플랫폼이지만 도시재생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 1위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연간 방문객이 대략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대형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등이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도 한 해 35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 10위권의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비해 빌바오는 첫 해 방문자가 150만 명 정도이고 현재는 연간 100만 명 정도라고 하니 사실상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바오의 도시를 재건한 것은 단순히 구겐하임 박물관을 통한 문화재생이 아니라 중심 지역의 완벽한 공공시설 재건 위에 꽃 피운 경제도시라는 점을 통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빌바오 도시재생과 유사한 프로젝트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국 런던 도크랜즈 재개발 사례입니다. 영국 런던 도크랜즈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항만도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대형 컨테이너항의 등장으로 도크랜즈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78년 도시 재개발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하는 런던 도크랜즈 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교통망을 개선하고 상업 및 주거지역 개발을 하여 글로벌 금융허브로 변모시켰습니다. 빌바오 도시재생과 비교했을 때 항만도시의 쇠퇴와 성장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부두와 창고가 있던 낡은 항구인 하펜시티를 주거 문화상업 등에 어우러지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157만 제곱미터 규모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5년까지 기업 800여 개 사유치를 통해 일자리 4만 5천 개를 창출하는 것과 주택 7,500곳을 건설하여 1만 5천 명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펜시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항만이 가진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을 하였고 최종 계획은 옛 건물들의 외관을 살리고 내부를 개축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펜시티의 친환경 도시 구축 전략은 빌바오 프로젝트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런던 도크랜즈 재개발과 독일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모두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고 도시 재개발 사유가 항만활동 쇠퇴에 따른 항구지역 낙후라는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빌바오 도시재생과도 동일한 배경과 역사입니다.
항만과 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동시에 무역이 쇠퇴하고 낙후된다면 도시 자체가 한순간에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빌바오 도시재생이나 두 곳의 유사 사례와 같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부분을 고려한 총체적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도시는 지속 가능한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사점의 마지막 내용으로 빌바오 효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빌바오 효과란 1998년 뉴욕타임스 기자인 윌리엄 파데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이르는 말로 빌바오의 사례를 배경으로 탄생한 개념입니다. 문화적 요소가 도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주목받았고 유사한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즉 빌바오 효과는 한 도시의 문화적 가치 상승이 곧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빌바오의 경제적 이익은 공항, 고속철도, 항만, 지하철, 트램,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및 스포츠, 음악, 역사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듭하고 이는 빌바오를 과거 한 해 방문객 4만 미만의 도시에서 현재 100만 정도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의 지속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빌바오 효과는 비단 빌바오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바오 효과는 현대 도시 발전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발표에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엔지니어링 1기 빌바오 도시 재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